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영역형 경쟁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밑에 내려가서 실습을 해볼 계획인데요. 영역형 경쟁이라 하면 사실 지구촌 대부분의 인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문화의 핵심이 대부분 영역형 경쟁이에요. 골을 넣는다는 게 사람이 들어가든지 공이 거기 들어가든지 뭐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이 들어가는, 그래서 스코어를 하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 기본 구조인데, 축구, 농구 이런 류의 스포츠가 대부분 영역형 경쟁이죠. 핸드볼, 지난 시간에 했던 플로어볼 마찬가지로 다 있고요. 근데 뭐 축구, 농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능 수준도 굉장히 높고 나름 경험도 많고 하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골대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얼티미트 다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티미트 프리스비. 예. 그러면 럭비 수업이 필수 교과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터치 럭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예. 그러면 플래그 풋볼 해보신 분? 다 안 계시구나. 미식축구 혹시 여기 하는 분 계신가요? 미식축구 경험 있는 분? 그렇다면 그분 말고는 예, 알겠습니다. 자, 영역형 경쟁 스포츠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단체 스포츠로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재미있어하고 한번 재미를 맛들이면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남학생, 여학생 가릴 게 없어요. 이런 게 본질적으로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데요. 생긴 건 다르지만 볼이에요. 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로 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체육교육에서는 가장 전통적이고 완벽한 도구로 지금까지 여겨져 왔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을 쫓아가면서 뛰고 공을 받으면서 받고 던지고 차고 점프하고 빔 뛰고 모든 동작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스포츠 활동이 협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규칙 안에서 경쟁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맞는데, 어떤 학생들에게는 공 가지고 하는 게 또 공포의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학생들에게 일단 초점을 한번 맞춰보면, 그러면 공을 가지고 공만큼 좋으면서 안전한 도구 같은 게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배구를 한다 치면 말랑말랑한 배구공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공만 교체해도 누구나 무섭지 않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은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플라잉 디스크라고 하는데, 프리스비라고 예전에 많이 했죠. 그 프리스비라는 고유 브랜드의 그 접시가 있었대요. 그걸 이제 날리다가 그 접시 날리기를 하다가 아예 그 브랜드가 명사형처럼 돼서 프리스비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플라잉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플라잉 디스크예요. 규격이 딱 정해져 있고요. 아래 내려가면 몇 개만 제가 갖고 왔는데 딱딱해요. 딱딱하고 약간 큽니다. 제대로 날리면 100m씩 날아가요. 그보다 제가 이따 영상 보여드릴 미국에 이거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몇백 미터 던진 적도 있어요. 자, 이건데 가장 일반적이고 잘할 수 있지만 힘이 없고 무서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날아와서 한번 딱 맞으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아프기도 해요. 자, 많은 힘을 들어도 멀리 던질 수도 있고 채공 시간이 길어 잡기가 쉽고 이런 특징이 있는 플라잉 디스크인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 잡는 것보다 이게 편한 건 날아오는 게 보여요. 눈에 언제나 보이고 오래 떠 있어요. 근데 이 플라잉 디스크 말고 약간만 소재만 바꿔도 채공 시간이 더 길고 느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주고받기만 해도 재미가 있어요. 운동이 잘 되고 스포츠의 본질적인 움직임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야구로 치면 캐치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주고받는 행위만 놓고 봤을 때. 자, 이건 에어로빅 슈퍼디스크라고 하는데, 밑에 제가 이따가 잔뜩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시면, 이거 많이 잡아보신 분 계시겠지만 혹시 교생 실습이나 이런 데 나가서 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테두리가 약간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고 이건 이렇게 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던지면 느려요. 느린데 공중에는 오래 떠 있습니다. 대신 바람 불면 막 이렇게 돼요. 공중에 오래 떠 있으니까 달려가서 잡을 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정식 규격인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더 이따가 아래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스펀지처럼 생겨서 더 말랑말랑하고 아프지 않은 게 있어요. 이건 초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대부분 이런 형태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천으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근데 천으로 만든 거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멍멍이한테 물어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예 그냥 돛집이라고 써있긴 한데, 자 이거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작아요. 조금 작습니다. 작고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인데 용도가 달라요. 여기 퍼터라고 써있죠. 디스크 골프하는 용도거든요. 디스크 골프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골프랑 같은 규칙인데 목표하는 폴홀 혹은 디스크 캐쳐라는데 집어넣는 게임입니다. 자, 던지고 받기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제 떡폰 말고 이용진 선생님이라고 플라잉 디스크 협회 이사하는 선생님인데 여러분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수업할 때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동작을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백핸드가 기본입니다. 백핸드가 의외로 학교 현장에 나가면 처음 하는 애들 중에 이거 감았다 푸는 걸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감았다 푸는 거 머리까지 같이 사용해서 쭉 나가가지고 자세만 살펴요. 이 부분에 밀착을 시키고 엄지를 정중앙 쪽으로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것을 백핸드 카운트라고 부르고요. 카운트의 일법은 엄지손가락을 원반에 윗면에 두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편안한 느낌으로 원반의 전체를 잡아주는 그립법이다. 주로 가까운 거리나 조합 등을 요구하는 던지기에 사용됩니다. 백핸드 파워그룹은 엄지를 내려서 네 손가락을 이 부분에 다 벌어주고 네 손가락이 천안 백핸드 던지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백핸드 던지면 백핸드 그립을 잡고요. 네, 던지고자 방향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핵심만 아이들한테 강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지도할 때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평이면 수평 일자 그대로 해서 쭉 뻗으면 잘 날아가요. 근데 이게 아이들 제일 못하는 게 이렇게 던지거나 이런 거거든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디스크를 보고 디스크가 수평인 상태에서 수평으로 쭉 날아가게 하라고 강조를 하면 지도하기도 쉽습니다. 여기 하나 이렇고요. 다음 손목을 내가 중요합니다. 손목을 엉켜고 반대다가 그대로 집중해서 마지막에 힘차게 끌어서 원반의 후배력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반이 부들부들 떨지 않고요. 자, 백핸드인데요. 포핸드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근데 주로 백핸드로 많이 하는데 포핸드나 얼티미트 할 때 수비를 피하는 순간 포핸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이들도 잘 사용을 하진 않아요. 이게 더 편한 게 마지막에 팔꿈치 펴지면 딱 멈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준하기 편해요.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어느 그 느낌을 맞추기가 힘든데 보여주는 방법으로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테두리에 놓습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이 부분에 밀착을 시키고 엄지를 정중앙 쪽으로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골프 경기가 뭔지 제가 꽤 오래전에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로 수업했던 거 기록 영상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후배들에게 한 얘기인데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폴홀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방향에서든 디스크를 던지면 쏙 들어가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이게 폴홀인데 이걸 제가 저 당시에 만든 건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골프랑 규칙은 완전히 같습니다. 각 조별로 3, 4명이 라운딩을 하는데 운동장 구석구석에 저거 세워놓기만 하면 준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경기를 이런 식으로 가죠. 티샷 시작할 때 한번 던지고 골프랑 똑같이 순서대로 같은 그룹인 애들이 던집니다. 처음에는 순서대로 던져요. 자, 다 던지면 이제 가는데 두 번째는 홀홀이 두 번째 이제 어프로치 할 때는 홀홀에 가까운 순서대로 나중에 던져요. 그러니까 홀홀에 멀리 있는 사람부터 던지는 거예요. 골프랑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홀홀 기준으로 제일 멀리 있는 친구부터 던집니다. 다 두 번째 동안씩 다 했으면 타수라고 하는데 보통 샷이라고 하거든요. 디스골프에는 이게 안전상 문제도 있어요. 보면 안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서 같이 안쪽으로 모여드는 그런 식의 룰입니다. 아예 근처에 간 친구는 우리 골프할 때도 실제로 홀 옆에 오면 그냥 안 기다리고 툭 쳐서 넣고 빠져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 코스를 이게 만들기가 편한 게 막 이런데 하단이나 이런데 구석구석에 그냥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장애물이 생겨서 그거 피해가는 재미로 할 수 있거든요. 기술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코스 만들기도 쉽고 재밌습니다. 마지막 끝내는 건 퍼팅인데 가까운 경우에는 뭐 아무렇게나 던져도 다 들어가니까요. 멀리서 던지는 샷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이제 디스골프 같은 경우는 플라잉 디스크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 던지는 느낌 같은 거 잡아주기 괜찮은 경기고요. 실제 프리스비라고 죄송합니다. 플라잉 디스크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운동이 얼티미트 게임이에요. 이 얼티미트 프리스비라고도 하는데 얼티미트 경기가 미식 축구 경기에 단순화된 조금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규칙도 단순하고 학교 현장에서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남녀 같이 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간단히만 사실 설명을 드릴게요. 얼티미트 경기는 이제 얼티미트, 터치럭비, 플래그 풋볼 다 마찬가지인데 경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이나 디스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받던지 아니면 사람이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단 얼티미트 게임은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달려가서 점프해서 받고 떨어지는 건 가능한데 그래서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서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로컬 룰로 만든 건데 원래 이렇게 달라붙어도 되긴 해요. 신체 접촉만 없으면 되거든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너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밀어내라고 제가 로컬 룰로 만든 건 한 이 정도까지는 오지 마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또 남자애들은 이걸로 갖고 막 이렇게 때리려고 막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만 확보하면 되고요. 디스크를 뺏으면 바로 바뀌고요. 디스크를 잡지 못하더라도 쳐서 땅에 떨어뜨리면 우리 거예요. 수비 입장에서는. 경기 실제 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것도 이 당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지금은 뭐 바꾼 데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상대 쪽으로 던져줍니다. 상대 쪽으로 던져줘요. 이렇게 양쪽 다 엔드존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걸 잡으면서 출발합니다. 이거는 경기장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놨을 때라 지금 막 한 번 던지면 저 끝까지 가는데 실제 경기장은 좀 크고요.
자, 안에서 이렇게 잡으면, 같은 팀이 잡으면 득점입니다. 이거는 체육대회나 결승전인데, 잡았죠? 이게 실제 경기랑 학교 스포츠 클럽 룰이랑 다른데, 실제 미국 정식 룰을 보면 득점을 여기다 하잖아요. 이렇게 가서 여기다 찍어서 딱 잡았어요. 득점을 하면 진영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상대한테 던져주고 저쪽에서 공격 오고 이런 식으로 해요. 실전 경기는. 근데 우리나라 학교 스포츠 클럽 룰은 달라요. 니들 땅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딱 점수 내고 다시 우리 쪽으로 막 뛰어가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따가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요 얼티미트 게임이 해보시면 재밌어요. 일단은 사람이 막으러 올 때 기본이 포핸드인데 포핸드가 막히면 농구랑 똑같이 피벗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빠져서 그대로 패스를 한다든지 사람을 움직이면서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플라잉 디스크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의외로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표현 활동 같은 거 예를 들면 축구공으로 프리스타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프리스타일 학교 현장에서 시도하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이런 거죠. 그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고 여형 경쟁 우리 축구 수업을 한다는 예를 들었을 때 축구 수업에서도 재밌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호나우지뉴 한참 때 광안에서 했던 행사인데 네이마르, 호나우지뉴 이런 선수들이 프리스타일 좋아하고 길거리 축구 많이 했어서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프리스타일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있죠. 우희용 씨라고 나이 엄청 많은 분인데 그분의 후계자를 보여드릴게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분은 전권인이라고 JK 아트사커 하는 분인데 제 기억에 한 2000년대 중반에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그 카페 회원이었는데 카페 만들어 놓고 고등학생이 묘기를 보여준다고 동영상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분이 지금 한 30 된 것 같은데 축구공 하나 들고 영국에 가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국민 환영하면서 이제 아예 이게 직업이 된 사람인데 심심하면 가끔 나가서 하고 심심하면 외국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랑 프리스타일 부르고 브라질 원정기 같은 것도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의외로 이런 거 즐겁고 재미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실제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자, 이따가 내려가서 해볼 게임 중에 이제 럭비형 혹은 미식축구형 게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터치럭비를 먼저 할 건데 터치럭비랑 플래그풋볼 둘 다 일단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실습을 해볼 거예요. 럭비 수업 있죠? 네. 럭비 수업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선택인 거구나. 럭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정기전 할 때 럭비 다 보시고 그러지 않나요? 대부분 규칙은 알고 계신가요? 럭비를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한번 해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물론 응원하면서 볼 때도 재밌게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럭비를 하면서 산 증인인데 제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저는 이제 특기 종목을 농구로 시험을 봐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농구부는 하기가 싫더라고요. 농구부는 농구를 즐겁게 안 하길래 대학 2부 리그 나가서 맨날 열심히 하지만 깨지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저는 농구는 동아리로 해야겠다 싶어서 뭐 할 거 없을까 해서 하키 운동부에서 키 큰 놈 찾는다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가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하키공 당구공 같은 상하공이거든요. 그걸로 몇 대 맞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형이 오더니 밥 사줄게 먹어야 해서 밥 먹어라 해서 막 먹고 있는데 한 숟가락 먹는 순간 먹었어? 하더니 너는 오늘부터 럭비부에 해서 럭비부에 끌려가서 했는데 규칙을 하나도 모르고 일주일 만에 충계리그에 나갔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라인아웃 할 때 이렇게 올라가서 잡는 선수 보셨죠? 5번, 4번, 5번 등번호 있는 키 크다고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하늘에다 계속 저것만 잡아. 농구 리바운드랑 똑같아 해서 잡아야 잡았고 스크럼 짤 때마다 들어가서 네가 가운데 축이 돼야 돼가지고 하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연습할 때 상대가 없고 우리끼리 소규모로 할 때 많이 하던 게임이 터치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터치 럭비죠, 지금 얘기하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럭비를 얼마나 재밌는지를 사람들에게 경험을 시켜주고 이해를 하고 체험을 하게 하고 싶은데 다들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잘 못해요. 근데 터치 럭비 같은 경우에 위험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 농구 수업을 처음 할 때 여학생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농구 수업을 처음 할 때 공을 딱 주고 농구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공을 한 명이 잡습니다. 그러면 공을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애들이 나한테 와요. 그러면 공을 잡고 와 뜁니다. 그러면 10명이 그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럭비 경기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본능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움직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막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이제 보시면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럭비는 신체를 키워줬고, 자, 럭비인데 터치예요. 태클에서 잡아뜨리는 게 아니고 가다가 몸에 터치하면 공격권 한 번 끝나는 거예요. 럭비는 내가 넘어져서 공을 안 놓치고 있으면 이렇게 버텨갖고 싸워서 올 럭 상황이 돼서 우리 편 상대편 공을 해서 만드는데, 터치 럭비는 아예 공격권이라는 게 있어요. 미식축구처럼. 그래서 정식 경기는 6번의 공격권이 있거든요. 공 들고 가다가 터치하면 6번 중에 한 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 공 갖고 가다가 터치하면 다시 시작해서 6번 안에 득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6번 안에 득점을 실패했을 경우 공격권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터치당한 후에 공격의 세계 방법은 자, 이제 롤볼이라 그러는데 사이에 보통 우리가 이제 공을 몰럭 상황에서 빼는데 이거는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서로 터치하고 끝이에요. 수비가 터치하고 10m 뒤로 물러나면 밑으로 쏙 굴리면 다음 사람 들고 합니다. 위치를 가서도 합니다. 자, 럭비 경기의 핵심이죠. 전진 패스도 안 돼요. 럭비 경기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편한테 주고 싶으면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간 다음에 우리 편한테 줘야 돼요. 이게 럭비의 핵심, 미식 축구랑 다른 점이죠. 득점이 이루어진다. 자, 해상도가 조금 안 좋으니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외국 학생들이 만든 룰 소개 장면인데 간단히 그 경기 장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6번 터치가 되면 상대 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6번째까지 득점을 못하면 상대가 시작을 합니다. 이 학생들처럼 합니다. 자, 학교에서 하면 터치 당한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득점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팀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소유권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공이 땅에 떨어지면 상대 공격권으로 넘어가는 거는 다른 경기랑 룰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플래그 풋볼인데 미식 축구랑 똑같아요. 미식 축구랑 똑같은데
터치 럭비가 태클이 없는 것처럼 이것도 태클은 없어요. 대신에 터치가 아니고 여기 플래그, 깃발 같은 플래그인데 이따가 다 하나씩 착용해 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꼬리 잡기 같은 건데 붙여요. 찍찍이를 붙입니다. 이렇게 꼬리가 있어요. 뭐 2개가 기본인데 3개, 4개를 붙이고 게임할 수도 있거든요. 2개를 붙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뛰고 있으면 수비가 와서 이걸 잡고 뚝 찢으면 수비 성공이에요. 그럼 공수 바뀌고 공격권을 잃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EBS 퀴즈 보니 하니에 나왔던 아주 명코너 거기 있더라고요. 지금 학생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기 29. 바로 플래그 풋볼입니다. 플래그 풋볼은 태클과 블로킹 등 다소 과묵한 것들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으로 공을 가진 선수에게 닿지 않고 허리에 매달려 있는 깃발을 떼어낸 것으로 태클과 블로킹을 대신하는 게임입니다. 평소에 학생들은 역기나 축구 같은 여러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보시나. 먼저 공격의 치고입니다. 공격하는 선수들은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엔드존까지 달립니다. 수비수는 플래그를 떼기 위해 함께 달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플래그랑 공은 이따 내려가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합니다. 자, 이게 미식축구 해보신 분 아까 한 분 계시다고 했는데 미식축구 룰이 룰북이 이만해요. 두께가. 미식축구 룰북은 심판도 보면서 할 정도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쿼터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칙이 되게 세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중요한 본질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일단 터치다운하면 6점입니다. 터치럽이나 아까 얘기한 얼티미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1점인데 이건 6점이에요. 미식축구랑 같아요. 그리고 달려 들어가서 보너스 기회를 킥 주는 것처럼 한 번 주는데 그거를 이제 달려 들어가서 하면 1점, 받아서 하면 2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록을 아예 그 단순화를 저는 더 시켰었고요. 보통 이런 포지션으로 하고 이제 미식축구의 핵심은 우리 미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면 항상 이제 공격 시작 전에 모여서 작전회의를 하잖아요. 허들이라고 하는데 그때 포지션부터 다 정합니다. 그러면 그 센터가 주면 이 쿼터백이 공을 들고 가는 거예요. 스냅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수비는 막을 수가 있는데 뭐 하나 둘 셋도 있고 헛도 있고 뭐 미국에서는 뭐 말도 다르게 하는데 일단 이건 제가 로컬 룰로 정한 거고요. 일단 아이들이 재미를 알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몸싸움을 하면 안 돼요. 실제 이건 몸싸움을 안 하게 하려는 경기이기 때문에 스크린도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의도치 않게 걸리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자, 수비 방법은 이제 아까 얼티미트랑 똑같이 공을 뺏거나 공을 땅에 떨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의 플래그를 뜯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게임으로 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뜯는 거는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끝나면 게임으로 넘어가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실제 미식축구 경기는 이제 10야드를 기준으로 해서 4회 안에 최초 10야드 선을 넘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 그림을 그리기가.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팁을 드리면 저는 그 야드선은 따로 없애고 포인트만 한 몇 미터마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진행을 했어요. 4회 안에 하프라인을 넘어서 새로운 공격권을 받고
퍼스트 다운 다시 받고 이걸 안 하고 그냥 했었습니다. 간단히 이 영상만 보셔도 이해는 조금 하실 수 있어요. 자, 4번 공격 기회를 받아서 처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다가 뜯기거나 밖으로 밀려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스크리미지 라인으로 와서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자, 공격을 하죠. 자, 하는데 자, 실패했죠.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합니다. 세 번째인데 안에서 받았어요. 이러면 터치다운이 됐기 때문에 6점을 하고 보너스 공격을 줍니다.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자세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냥 여학생들 그냥 툭 쳐서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했었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더 무섭게 잡습니다. 잡을 때는 공을 향해 정말 모두가 돌진하거든요. 여학생들이 샥 빠져가지고 저기서 나에게 줘 이런 아이들보단 거의 공을 향해 다 모여요. 그래서 재밌어요, 공이. 자, 이 또 정면 돌파하다가 뜯기는 경우도 나오고 뭐몇 가지 반칙 그 해서는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공중에 점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피하고 몇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오늘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체험해보는 선에서 간단히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뚫렸죠?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질주해서 성공. 자, 원래 보너스 공격에서 노 러닝 존이라 그래서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너무 하니까 좀 경기가 안 돼서 저는 조금 쉽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식이죠. 패스를 실패하면 원래 그 지점에서 다시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 작아서 처음 공격 시도했던 지점으로 돌아가게 했었어요. 전진에 실패한 경우에 밖으로 나가면 다시 그 위치에서 그대로 하고요. 지금 이 영상으로 계속 봐서 약간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일단 내려가서 한번 해보시면 이게 왜 재밌는지는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들고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 찬스가 나면. 그렇죠. 멋있는 장면은 멀리서 던져서 잡아내는 것도 멋있는 장면이 나오지만 들고 뛰어 들어갈 때가 사실 제일 시원합니다. 그 느낌은. 키 큰 친구들이 이렇게 쓸모가 있고 이거 얼티미트랑 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잘 잡는 친구를 미리 거기 박아놓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형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프리스비라고 해서 죄송한데 트릭샷 혹시 아시나요? 트릭샷이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도전 이런 거거든요. 슈퍼로브 생각하시면 돼요. 트릭샷 하는 게 특히 이게 되게 많아요. 저 플라잉 디스크라는 트릭샷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트릭샷을 한번 해보면 의외로 재밌습니다. 평가로까지 연결시키면 좋을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세계에서 플라잉 디스크를 제일 잘하는 브로디 스미스라는 친구인데 얼티미트 선수였는데 플라잉 디스크에 관련된 걸 거의 모든 묘기를 다 해내는 친구예요. 이 유튜브 만인가 2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친구인데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브로디 스미스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거 해내요. 슬로 비디오 보면 더 놀라워요. 이런 거 이제 어디 집어넣는 거는 쉽고 그냥 안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심하면 하는. 근데 이 친구랑 쌍벽을 이루는 그룹이 있어요. 집단이 듀드 퍼펙트라고. 그 친구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몇 가지만 감상하고 다음으로 넘겨드릴게요. 그러니까 플라잉 디스크를 할 수 있는 게 프리스타일도 있고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이 도구를 가지고 이런 거 간단한 거고요. 지가 던지고 지가 잡는 거는
뭐 그냥 언제든지 쉽게 해내더라고요. 뭐 대단한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실게요. 네. 골프공 튀기기를 서핑 위에서 하면, 서퍼 위에서 하면, 보드 위에서 하면 뭐 대단하죠, 감각이. 네,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 하는 경우에 이런 게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 하거든요. 정확하죠? 이건 100m 넘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뭐 퓨전 이런 거 하는. 자, 이 브로디 스미스 말고 듀드 퍼펙트라는 집단인데 얘네들이 아예 기네스북 기록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하는 거 하루에 몰아서 하는 거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들이 농구공 주로 공 가지고 하는데 영역형 경쟁 스포츠가 좀 어느 정도 딱 틀에 박혀 있다고 보지만 마시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거든요. 실제 경기력하는 모습이 좀 많고 그런 걸 왜 하는지 누가 묻는다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거 한 시간 내내 도전하거든요. 애들 막 한 번 해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농구 스포츠 클럽 애들이랑 숙소하면 하프라이프 내기하고 하면 뭐 한 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제일 놀라웠던 건 이거예요. 건물 옥상에서 하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버전으로 오면 다들 많이 아시는 이 재밌는 레전드 느낌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재미없었어요.
안에 차고 넣는 겁니다. 레전드는 이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단순히 보는 것만 해도 이게 재밌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해보면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이제 하게 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한 학기 내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얘들을 데리고 했어요. 남자애들 모아놓고 운동할 때 없고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듀드 퍼펙트를 보여준 다음에 우리도 도전한다 해서 했는데 물론 퀄리티가 높진 않지만
이 당시 중학교 1학년. 지금 이 친구들 다 고등학생인데. 별거 아닌 것부터 뭐 별거 같은 것까지 다 했는데 쉬운 것부터 뭐 다 했어요. 귀엽죠 애들이. 지금 이렇게 쉽게 보여도 몇 시간 만에 성공해서 막 애들끼리 막 행복해서 미치거든요. 하다 보면. 보이지도 않는데서 이런 거 많이 하죠. 이게 죽도록 해도 안 되는데 갑자기 되니까 애들 당황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런 거는. 당황한 거죠. 자기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려워집니다. 창의력이 이제 점점. 자, 이제 이런 게 보면 찾아보면 요새 관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유튜브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미션을 하나 나왔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너프건 미션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듀드 퍼펙트를 따라한다고 대놓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미션을 찍으러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액션. 그러면 저희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게 이제 뭐 유튜브 시대라 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플라잉 디스크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할 거는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던지는 법, 잡는 법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일단 던지는 것보다 이제 잡는 게 안전상 중요하니까요. 보통 기본적으로 잡는 건 우리 그 농구 체스트 패스 잡는 거랑 똑같이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슴 정도 높이에 손을 엄지검지를 이렇게 펼쳐서 날아오는 걸 두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게 무서운 친구도 있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면 너무 불안하면 팬케이크 그립이라거나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빠지면 내 몸이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오는 걸 이렇게라도 잡아라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할 때는, 던질 때는, 백핸드는 아까 뭐 파워 그립은 아까 그 이용진 선생님 영상에 보셨겠지만 파워 그립은 멀리 던질 때 파워 그립이라고 하거든요. 백핸드로 던질 때 멀리 할 때는 이 검지 손가락을 밑으로 넣고 이 상태로 잡은 다음에 힘을 모아서 던지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그 정도 멀리 던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 그립을 검지 손가락 하나를 이 옆에 라인에 대고 그대로 모았다가 하게 하고요. 그 다음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할 때 던지기도 똑같아요. 야구나 이제 투볼하면 처음 던져보는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냥 양발 붙이고. 이제 뭐 체중 이동을 어떻게 하고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까지는 없지만 허리랑 양발 그대로 자연스럽게 체중을 써서 해라. 요걸 일단 설명을 하시고 이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디스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높이에서 수평을 유지해서 쭉 가면 정확하게 날아간다. 이거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도 있지만 포핸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가르치거든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일단 연습하고 싶은 사람 해라인데 포핸드도 잘하는 친구들은 정확하게 수평 유지해서 던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던지다 보면 아이들이 옆으로 휘어요. 뭐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던질 때 회전을 시키고 수평을 유지하면서 던지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구나 축구나 뭐 전부 마찬가지지만 특히 플라잉 디스크는 한번 이게 주고받는 연습을 할 때는 방향을 통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이렇게 하고 저 친구는 이렇게 하면 십자로 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항상 같은 방향이고요.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한 2, 3분만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되 일단 게임은 이걸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디스크로 하고 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농구 사이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여기랑 저기 파트너를 맞춰보시고 자리를 잡고 주고받는 거 몇 번 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디스크를 잡고는 걸을 수가 없어요. 농구랑 똑같아요. 디스크를 잡고는 한 발을 축으로 피벗은 가능합니다. 피벗은 가능하지만 이걸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 반칙이에요. 그리고 디스크를 잡고 있는 상태로 가만히 10초 이상 있는 것도 반칙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프리스비는 이 얼티미트 프리스비는 심판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막는 사람이죠. 이 막는 사람이 숫자를 세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열이 되면 이 사람은 놓고 가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상대로 넘어가는. 그 다음 수비하는 사람은 2대1, 3대1 이런 디펜스는 없습니다. 수비 원칙은 무조건 1대1이에요. 만약에 두 분이 나를 막으러 왔다. 두 명이 상대가. 그러면 심판이 한 명 빠지세요 하면 1대1 상황으로 다시 만들어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수비는 1대1 원칙이고 디스크 잡아보세요. 자, 제가 만약에 운동에서 설명할게요. 몸 터치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되는데 이건 되는데 터치는 안 돼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까지 남녀 학생도 있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아예 규칙을 이거 자꾸 펼쳐 뻗어보세요. 이 정도까지는 자기 거리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아이들한테 로컬룰로 저는 하거든요. 요건 뭐 옵션이긴 한데 어찌됐든 신체 터치는 안 됩니다. 수비할 때. 자, 만약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쪽 가는데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이렇게 막았다. 오른손으로 그러면 피어서 빠져서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냥 이 양면 벨트거든요. 이게 편해서 저거는 애들 조절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그냥 붙이세요. 그냥 붙이시면 양면이라 제가 봤을 때 한 45 정도까지는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 허리. 자,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아무데나 붙이는데 라인을 옆에서 봤을 때 이 플라이를 붙이는 거예요. 이 찌찌기를. 이 옆 라인, 옆에서 봤을 때 이 라인에 이렇게 딱 두 개를 붙이면 됩니다. 이게 아닌 경우에 이거 저 초록색 가방 안에 들어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이제 플래그를 좀 파란색이 하셔도 되고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요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한 30몇 정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약간 좀 뚱뚱한 애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여기 그대로 꽂아서 이렇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착용하시면 되고 허리를 그리고 이게 이렇게 힙합 스타일로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요. 몸에서 가장 얇은 쪽, 뭐 다들 다르시겠지만 거기 기준으로 놓고 여기 보면 이 찍찍이 붙이는 칸이 있거든요. 이 찍찍이 붙이는 쪽을 이 양쪽을 옆쪽으로 딱 오게 만들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거꾸로 되면 지금 제가 거꾸로 했는데 거꾸로 되면 안 뜯어지거든요. 이 붙이는 쪽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착용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거는. 자, 일단 요거를만 착용을 해주시고 공은 그 다음에 잡겠습니다. 자, 저기 초록색 가방 안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저쪽에도 있고요. 이 안에서 도망 다니면서 뜨는 겁니다. 자, 내가 뜯었으면 이거는 자기가 저리로 들고 계시고, 자, 제가 중간중간에 멈춰서 체크하고, 확인하는 사람, 확인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초록색 배드민턴 코트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가운데로 다 모이세요. 자, 아까 여기가 먼저 공격했죠. 그러면 블루가 공격을 할게요. 제 포지션대로 안 잡을 테니까 공격하라고 하면 제가 호각을 보기 전에 한 명이 들고 있다가 호각을 보면 그때부터 패스를 시작합니다. 이해되죠? 자, 블루가 이쪽으로 공격할 거고 레드가 막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4번 중에 첫 번째 공격. 자, 시작! 알았어요. 다시 그 자리. 자, 4번 중 두 번째 공격. 아까랑 같은 자리. 아니 지금 아까랑 같은 자리. 이거 좀 섞어서 들어가요. 자, 준비하고 다시 호각 불면 시작이요. 자, 못 걸어? 왜 안 걸어? 나이스! 터치다운 득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보다 한 번 이런 거예요. 4번 중에 한 번, 2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레드가 연속 공격이에요. 자, 무선이 주면 앞으로 일단 나오고. 자, 4번 중에 첫 번째 레드 공격. 다시 한번 4번째 이렇게. 두 번째 공격. 자, 레드 두 번째 공격. 공격 시작하는 사람 뒤쪽으로 와야 돼요. 먼저 나가 있으면 옵사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여기 공격권이 4번인다는 거는 그냥 돌진해서 첫 번째 공격에 뜯기면 그 자리에서 두 번째 공격이에요. 땅 따먹기니까 리식 축구라는 거 그걸 이용해야 돼요. 세 번째. 자, 마지막 4번째 공격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공격. 제일 사랑이 뒤로 공기로 오시고. 시작! 네, 자, 블루 공격 다시 할게요. 블루 그냥 체험하면서 바로 다음에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럭비는 내가 공을 잡고 있을 때 내 앞쪽으로 주면 무조건 반칙이에요. 공을 항상 옆으로나 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팀이 전부 다 같이 패스 한 번씩 해서 저희까지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줍니다. 저랑 같이 순타적으로 쭉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뛰는데 전부 다 앞으로 오지 마시고. 자, 따라오고. 아니, 같이 하면 안 돼요.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자, 갑니다. 따라오세요. 자, 넘기고, 옆 따라가서 넘기고. 이거예요. 템포 그만하세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자, 그러면 거기 같이 죽어져. 이 사람이 다시 앞으로 나오면서 다시 갑니다. 이해되죠? 다시 이 사람이 앞으로 오세요. 아니, 끝까지 안 가라는 끝까지 가시고. 그렇죠.